근데 이번에도 또 가셨잖아요. 예. 이번엔 지난달 23일에 이제 홍천에서 또 산불이 났습니다. 그렇죠. 시뻘건 불이 산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홍천군 화촌면 성산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난 건 지난 23일 낮 3시 50분쯤. 불은 축구장 28개 면적인 산림 20만 제곱미터를 잿더미로 만들고 다음 날 새벽 0시 40분쯤 꺼졌습니다. 또 실시간으로 또 이제 SNS 통해서 취재하러 간다라고 또 남기기도 하셨잖아요. 간다가 아니었고 네. 왜 하필 이 시간에만 산불이 나냐. 퇴근을 앞두고. 항상 저녁 시간을 앞두고 나다 보니까 퇴근을 해야 되는데 집에 애들 4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또 현장을 또 가야 되니까 또 저희 집안에 또 이제 뭐 선생님도 다시 뭐 연장하고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가는 도중에. 근데 갔다 왔는데 역시나 현장을 가야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초속 그때 한 6m에서 8m 정도가 불었는데 네. 초속 6m, 8m라고 하면은 막 안 와닿잖아요. 네. 이게 제가 그래서 이 초속을 시속으로 바꾸는 그걸 또 이렇게 검색해봤더니 초속에서 3,600을 곱하면 시속이 되는데 그때 시속이 6m 정도였는데 시속이 21km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게 뭐 빠르다고 뭐 생각하지 않으실 텐데 생각보다 21km라고 하면 되게 빠른 바람이에요. 네. 네, 강한 바람인데 그런 바람이 계속 불면서 바람을 타고 넘어와서 민가 인근까지 바로 뒤까지 이렇게 또 불이 타 있었고 다행히 또 때마침 거기 살던 주민을 바로 만났어요. 바로 만나서 어떠셨나 했더니 나는 부인한지도 몰랐다. 근데 갑자기 막 소방차들이 왔다 갔다 그래서 나와봤더니 빨리 나오시라고 이래갖고 나왔다고 하는데 다행히 집은 안 타서 다행인데 자칫하면 진짜 큰 사고로 번질 뻔했던 그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불이 엄청 오랫동안 활활 탔었잖아요. 그렇죠. 언제 꺼졌죠? 그 다음날 예, 자정 0시 40분쯤에 이제 죽을 진화가 된 건데 네. 처음에 갔을 때 산림청에서는 금방 끌 수 있습니다. 네. 왜냐면 초대형 헬기가 투입이 됐고 헬기 7대가 투입이 됐었어요. 또 거기가 이렇게 섬처럼 된 구조예요. 옆에다 강이 이렇게 삥 돌려 있는데 그래서 물을 되게 쉽게 빨리빨리 퍼나를 수 있어서 금방 끌 수 있었는데 헬기가 뭐 하나 둘씩 없어지더라고요. 한 5시 한 반, 6시쯤 다 됐는데 아직 좀 날이 밝았고 산림청에 전화를 했죠. 헬기가 왜 가죠? 그랬더니 헬기 연료가 많이 없다. 첫 번째 연료가 많이 부족해서 원래는 연료를 가서 넣고 다시 와야 되는데 그 시간이 안 됐고 두 번째로 물을 버도 불이 안 꺼진다. 왜요? 했더니 바람이 많이 확 불었고 두 번째로 이제 한 게 감벌목이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물은 위에서 이렇게 부는데 여기 다 꺼졌지만 여기서 계속 타고 있으니까 이거는 아무리 버도 이건 안 돼. 사람이 가서 직접 꺼야 된다. 판단을 해서 헬기를 조기에 좀 철수를 시켰습니다. 원래 그 저녁 아마 해가 7시 넘어서 졌을 텐데 7시 전에 헬기들이 철수를 했고 그런 와중에 결국 이제 산림청에서도 이거는 밤까지 넘어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산을 또 한 바퀴 쫙 돌았더니 이쪽은 거의 꺼졌는데 저쪽 뒷산에서 막 또 불이 나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료에 보면은 7시 5분께 이제 주불이 진화가 됐대요. 그러니까 주불이 다 꺼졌으니까 연료도 없겠다. 주불도 그렇죠. 꺼졌으니까 이제 사람이 끄면 된다고 갔는데 때마침 바람이 세게 불면서 건너편 산으로 이제 넘어간 거죠. 네. 이 홍천은 되게 위험한 게 뭐냐면 국내에서 가장 넓은 그렇죠. 자치단체인데다가 산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불은 잘 안 나지만 나면 크게 날 위험이 항상 있는 곳이라서 긴장을 하고 있어서 아마 초반에 이렇게 헬기를 많이 띄운 것도 크게 확산될까봐 이제 그렇게 한 건데 바람을 미쳐.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인근 충북에서도 산불이 또 났었고. 나고 네네.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헬기가 좀 많이 투입됐었고 그리고 여기 이쪽에도 투입이 많이 됐었는데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꺼졌어요. 진짜 가면 다 꺼졌는데 바람이 휙 불면 또 저쪽에서 휙 이렇게 네. 나고 그리고 제가 기사에 썼듯이 감벌목에 대한 거는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강릉 삼척 산불 당시에도 제가 그때 그 현장에도 갔었는데 거기에도 이렇게 다들 감벌 나무들이 쌓여 있어서 거기서 불이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불이 또 날아가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됐고 또 지난해 1월에 이제 춘천 신북에서 산불이 난 거는 간벌 현장이었는데 그때도 간벌목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불을 끄기 너무 힘든 상황이었던 거예요. 결국 이게 어떻게 공식화가 된 것 같아요. 강풍 더하기 간벌목하면 대형 산불. 이게 지금 매년 반복되고 있는 거라서 이거에 대한 좀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간벌목을 계속 쌓아둬야 하는 뭐 그런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 그게 네. 이제 치워요, 어느 정도는. 네. 이제 큰 나무들은 치우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지자체나 산림당국에 이제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그런 나무들은 치우는데 그것도 되게 힘들다. 요즘에 수입목들이 싸게 들어오기 때문에 네. 이 국산의 이 소나무들을 많이 안 찾는데요. 예, 싼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많이 힘들고 두 번째 이번에 그 홍천 현장 같은 경우는 굵은 나무들도 있었지만 장가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가지들은 더 활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일일이 사람들이 올라가서 인력을 투입해서 끌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만 예산이 없다는 거죠. 지자체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좀 더 확보해 주면 그런 걸 갖고 와서 지자체에서 뭐 펠릿을 만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끌어올 그러니까 사려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결국은 또 네. 또 예산에 투입되는 문제고 이런 것들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간벌목 처리에 대한 예산 투입을 국비라도 네. 이런 시기에 맞춰서 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진짜. 근데 간벌목이 사실 처리를 하기가 애매하대요.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지가 않대요. 뭐 가구를 만들다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네. 수입산을 더 많이 이제는 가격 때문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떨어지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 간벌목이 80% 정도가 대부분 방치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양이 방치가 되어 있고 네. 이번에 홍천 같은 경우도 강한 바람도 원인인데 사실상 꺼질만 하면은 그 간벌목이 불쏘시개 그래서 다시 네. 올라오고 하면서 불이 됐고 이 간벌목은 수에도 키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야말로 그렇죠. 얘는 정말 천덕꾸러기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 이상 쌓여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에는 쌓여있던 간벌목들이 쏟아져 내려오고 좁은 계곡이나 교량을 막거나 뭐 흐름을 이제 막게 되면서 이게 또 다시 추후에는 뚝이나 교량 붕괴로 이어지기도 하고 이래서 뭐 산불뿐만 아니라 수에도 키울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간벌은 안 할 수가 또 없는 거라서 네. 오래된 나무들을 이제 바꿔주는 네. 건데 대책을 마련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간벌목 그 여름에 수해 현장을 가도 이만한 나무들이 둥둥 떠서 둥둥 내려와요. 네. 내려와서 막 방치되어 있는데 그런 나무들이 다 간벌목들인데 결국은 그 이제 루사나 이럴 때도 인재에 큰 피해가 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다리 이 교각을 이렇게 나무들이 막으면서 물이 그렇죠. 예, 네. 이게 안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간벌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아니 그렇다면 뭔가 이거에 대한 대책 산림 당국에서 대책을 마련해서 이걸 활용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강원도에서는 이렇게 좀 매번 좀 되풀이되는 이런 산불 어떤 대책이 좀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매년 이맘때면 이제 산불 예방 대책 기간, 뭐 그렇죠. 집중 기간 네. 이런 걸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산불 방지 대책 본부도 가동을 해서 이제 뭐 유관 기관들이 협력하는 그런 기관들을 운영을 합니다. 올해도 아마 산불 진화 헬기, 초대형 헬기를 포함해서 30대 정도를 전진 배치했대요. 그리고 뭐 산불 감시원뿐만 아니라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드론 감시까지 네. 우리는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일단 무엇보다도 산불이 나지 않도록 뭐 입산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실수를 예방하는 네.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는 산불 재난제로 2001 뉴스레터라는 걸 발행을 한대요. 이거는 뭐 이제 강압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올해 뭐 4월에 처음 발생됐는데 이거는 지난해 대형 산불이 이렇게 발생을 했다. 이래서 이만큼의 뭐 피해가 발생을 했다라는 정보를 알려주면서 이만큼 위험하니까 산불 예방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고 조심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유의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을 담는 것처럼 이후에도 뭐 산불이나 순환사고, 풍수해 뭐 이런 게 있을 때마다 관련된 정보들을 알리는 뉴스레터를 발행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뉴스레터를 받으면은 사람들이 주의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또 사실 개개인에게 발행되는 건 아니에요. 아, 뭐 네. 시도기관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유관기관에 배치가 돼서 볼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게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가 되지는 않으니까 그런 건 조금 네. 한계는 있기는 네. 있겠네요. 저는 뭐 일단은 뭐 레터도 좋지만
일단 중요한 건 야간 헬기 도입이 계속 지금 안 되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네, 정부에서 예산을 계속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야간 헬기만 도입이 된다면 이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는 많이 줄어들지 그렇죠.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현장에 가면 헬기가 없으면 못 꺼요. 그렇죠. 근데 야간 헬기 도입이 워낙 뭐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서 지금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강원도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그렇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산림은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 100년을 갖고 와야 이제 그 모습을 다시 되찾는다고 하는데 결국은 한번 산불 나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산림을 다시 못 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좀 많이 좀 염두를 해둔다면 야간 헬기 도입은 반드시 좀 올해 안에라도 좀 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이상 좀 큰 산불이 없었으면 네. 좋겠습니다.